그러면 이게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정말 나중에 단계가 진행이 돼서 증상도 심하고 그리고 혈액학적이나 검사상에서도 명확하게 보이게 됐을 경우에 진단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가급적 초기 단계에 발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반복적으로 소변 검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신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의 농축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미리 조금 의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해서 신장의 형태학적인 평가, 그리고 신장 관련된 혈액학적 수치, 그리고 이것들이 의심되거나 했을 때 신장 초기 지표 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태학적 변화라든가 종양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것들이 의심이 됐을 때는 신장의 직접적인 조직 검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다만 먼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상담하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만성질환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뇨기계, 특히 이 소변검사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또 간과하시는 게 초기 단계일 때는 이 소변검사와 영상검사, 혈액검사 모두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영상적으로만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초기 지표 검사를 의뢰를 한 상황에서 신장 기능 저하증 초기 단계가 진단 내려지는 경우도 흔치 않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비뇨기계를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왕이면은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신장 기능 저하증이 정말 강하게 의심되고 또 확진이 된 뒤에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 저하증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혹은 신장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병들이 내재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요. 대표적인 것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일부 종양이라든가 혹은 관절, 심장, 여기에 나열된 질환들이 해당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스크린적인 검사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장 기능 저하증의 단계를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나눠서 거기에 맞도록 관리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신장학회에서 이제 단계를 나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런 것들이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게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치를 가지고 기능은 단계를 매긴 걸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진단 내린 직후가 아니라 안정화된 후에, 그러니까는 탈수도 완전히 교정이 되고 전해질 수치도 완전히 교정이 되고 증상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런 식으로 난 후에 크레아틴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요게 올려두긴 했습니다만 워낙 작아서요. 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뭔가 그림만 보더라도 단계가 진행될수록 뭔가 흉측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악화되는 것들을 좀 도식화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관류량이 좀 떨어지거나 기능을 좀 상실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크레아틴 수치를 기준으로요. 1.6을 기점으로 단계가 1단계와 2단계가 나눠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8, 5를 기준으로 단계가 나눠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염두에 둘 거는 뒤편에서 다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1단계 혹은 2단계가 아이들에 따라서 크레아틴 수치의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 얘기는 혈액검사 단독, 신장 수치 단독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을 뿐더러 더해서 만약에 이게 정상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신장 기능 저하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염두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 제가 진단을 관련해서 설명드렸을 때 가급적 정말 걱정되셔서 정기적으로 신장에 대한 체크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소변검사와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병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진단 시 주의할 것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레아틴 수치가 증가한다고 하시면서 놀라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타병원 진료를 보셨다가 저희 심장기능 저하증 신부전 진단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크레아틴 수치가 증가가 반드시 심장기능의 저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육에서 유래를 하거든요. 따라서 근육량이 또 전반적으로 많은 개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 범위 자체가 높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아까 언급드렸던 수치 중에 뭐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하는 일들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단을 내리는 데서 쉽게 진단을 내려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뭐 1,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크레아틴 수치의 증가를 의미한 근육량과 관련됐다고 좀 봐주시면 되실 거고요. 또 하나는 탈수가 있을 경우에도 수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탈수에 대한 것들을 배제를 하고 난 뒤에 신장기능 저하증을 진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이라도,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신장기능 저하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신장기능 저하증을 진단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주시면 돼요. 실제로 신부전이라고 듣고 오셨는데 아닌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주시면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 진단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좀 동원해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확실하게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은 고혈압과 단백뇨와 고인혈증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세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신장기능 저하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